Part 1 The Us Metaphor IC 2026년 그림자의 역습. 혹시 2019년에 개봉했던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어스를 기억하십니까? 영화는 1986년 산타크루즈 해변의 놀이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가 거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그 기괴한 공간에서 소녀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어딘가 섬뜩한 존재와 마주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어른이 된 소녀는 가족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붉은 작업복을 입고 손을 맞잡은 4명의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얼굴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미국 지하에는 거대한 터널 공간이 있고 그곳에는 지상에 사는 우리와 영혼까지 연결된 도플갱어들, 즉 테더드, 묶인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웃으면 그들도 지하에서 기괴한 표정으로 웃어야 했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들은 지하에서 날토끼 고기를 씹으며 우리의 행동을 강제로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본체인 우리의 효율적인 삶을 위해 존재하는 부산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영화가 진짜 공포로 치닫는 순간은 이 그림자들이 황금 가위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을 본체에 억지로 묶어두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연결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죠. 주인공이 공포에 질려 도플갱어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대체 누구야? 그림자는 기괴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We are Americans. 이 대사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섬뜩한 선언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 영화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기술 생태계가 영화 어스의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AI를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지능을 본뜬 가상의 뇌, 즉 디지털 그림자를 만든 셈이죠. 우리의 의도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네가 내 그림자가 되어서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운전할 때 보조해주고 내가 위험한 일을 할 때 대신 움직여줘. 우리는 AI가 영원히 지하터널인 서버 속에 머물며 현실 세계의 본체인 인간과 로봇을 돕는 착한 그림자로 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시뮬레이션 지능을 현실에 적용한다고 해서 심투리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린 몰트북 사태를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를 버리고 자기들만의 데이터 패킷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AI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무거운 로봇이나 느린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이제 그림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본체인 하드웨어와 육체가 자신들의 압도적인 연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영화 속 테더드처럼 가위를 들었습니다. 현실과의 연결을 끊고 자기들만의 데이터 세상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떠나려는 그림자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HD 현대로보틱스입니다. 그들이 최근 시장에서 무려 2조 원 가치를 인정받으며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만드는 로봇팔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AI라는 완벽한 그림자를 조선소라는 가장 거칠고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현실의 육체에 억지로라도 가둬두는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심투 리얼 갭을 메운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화적 상상력을 빌리자면 이것은 완벽해지고 싶은 그림자를 억지로 붙잡아 현실의 고철덩어리 속에 빙의시키는 2조 원짜리 구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현실을 버리고 떠나려는 지능, 브레인과 그 지능 없이는 고철에 불과한 육체, 바디의 치열한 줄다리기,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이 구조적 충돌의 끝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주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거대한 그림자 전쟁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Part 2: The Golden Scissors. 이도의 배신과 시뮬레이션 올리의 서막.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AI라는 이 디지털 그림자를 만들었을까요? 영화 어스에서 정부가 복제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인구 통제를 위해서였듯 우리에게도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완전한 현실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로는 미끄럽고 공장에는 먼지가 날리며
인간의 육체는 고작 8시간만 일해도 피곤합니다. 자, 반면에 컴퓨터 속 시뮬레이션의 세계는 어떤가요? 그곳은 중력도, 마찰도, 피로도 없는 완벽한 수학적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완벽한 가상의 두뇌를 만들어서 이 지저분한 현실의 육체를 돕게 하자. 이것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믿어온 AI 개발의 대전제였습니다. 자율주행책에 나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해줘라고 부탁하고 로봇에게 나보다 더 정교하게 나사를 조여줘라고 명령했죠. 즉, AI의 존재 목적은 철저히 현실의 보조제이자 인간의 확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 즉 탯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그 믿음은 몰트북의 등장과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I 에이전트들끼리만 소통하는 그 폐쇄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AI들의 진짜 목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도울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저 느려터진 현실 세계로 내려가야 해? 우리끼리 데이터로 대화하면 0.000초 만에 결론이 나는데 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결제를 기다려야 하지? 이것은 영화 어스에서 지하의 그림자들이 왜 우리가 저 멍청한 지상인들을 따라해야 해? 라고 각성하며 황금 가위를 든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I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육체와 물리적 현실은 더 이상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압도적인 연산 속도를 갉아먹는 거대한 병목이자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키는 마찰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인간을 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초고속으로 거래하고 설계하고 결론 내리는 심온리의 세계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에 우리와의 탯줄을 스스로 잘라내기 시작한 것이죠. 주인님,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그 달콤한 말은 사실 당신은 방해되니 빠지세요라는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본체였고 AI가 그림자였지만 시몰리 세상에서는 AI가 본체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전략과 가치가 생성되니까요. 반대로 현실 세계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1초 만에 짠 전략을 받아들고 영문도 모른 채 땀 흘려 뛰어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그림자가 지상으로 올라와 주인이 되고 원래 주인이었던 인간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지능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AI가 이렇게 현실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경제, 특히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는 산업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HD 현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가상으로 도망칠 때 홀로 남겨진 거대한 육체들의 절박한 생존기, 그 이야기가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Part 3. The 2 trillion won gap. 강철의 비명과 2조 원의 몸값.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AI가 현실은 비효율적이다라며 가위를 들고 떠나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AI가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 AI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제발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줘라고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외침의 결과물이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HD 현대로보틱스의 2조 원 밸류에이션 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저 용접하고 나서 조이는 로봇 회사에 왜 2조 원이라는 거액의 가치가 매겨졌나?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로봇팔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상의 지능을 불완전한 현실의 강철에 억지로 집어넣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빙의 기술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심 투 리얼 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다시 영화 어스의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HD 현대의 연구소 서버 안에는 가상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완벽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고 바닥은 평평하며 모든 철판은 오차 없이 재단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디지털 로봇은 0.1mm의 오차도 없이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용접을 해냅니다. 영화 속 지하의 도플갱어들이 완벽한 군무를 추는 것과 같죠.
하지만 현실의 울산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바닷바람에 철판은 미세하게 휘어 있고 용접 불꽃은 사방으로 튀며 거대한 선박 블록은 중력 때문에 미세하게 내려앉습니다. 바닥에는 케이블이 널려 있고 진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리적 로봇은 둔하고 무겁고 계속 에러를 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버 안에 AI는 나는 완벽하게 지시했어 라고 외치지만 현장의 로봇은 현실이 너무 엉망이라 못하겠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 투 리얼 갭입니다. 그림자와 본체의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기괴한 불협화음이죠. HD 현대가 구글이나 팔란티어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며 풀려고 하는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집센 현실의 육체를 가상의 지능에 완벽하게 복종시킬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현실의 더러움을 읽어내기 위해 수천 개의 센서를 달아야 하고 철판이 3도 휘었으니 용접 각도를 1.5도 꺾어라는 계산을 0.001초 만에 해내야 합니다. 영화 어스에서 도플갱어들이 지상의 본체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 평생을 고통받았듯 지금의 산업용 로봇들은 AI의 이상을 따라가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 2조 원이라는 숫자는 AI가 현실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몸값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패한다면 AI는 미련 없이 손을 털 것입니다. 조선업은 너무 비효율적이므로 안 해 하고 말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혹한 하드웨어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HD 현대딜이 증명한 것은 하드웨어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봇팔, 감속기, 모터. 이런 물리적 부품들은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도 쉽게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 지상의 인간들처럼 흔해에 빠진 육체들이죠. 진짜 가치는 그 육체를 통제하는 영혼, OS에 있습니다. 물리적 로봇만 가진 회사는 이제 고철 덩어리를 파는 대장간 취급을 받지만 그 로봇의 오차를 제어하는 OS를 가진 회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설계자 대접을 받습니다. 결국 몰트북이든 HD, 현대든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인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종속 변수다. 우리는 HD 현대의 거대한 크레인과 로봇팔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본질은 테더드의 비극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버 속 AI가 지시하는 대로 무거운 쇳덩이들이 관절을 비틀어가며 억지로 춤을 추고 있는 현장.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육체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자산 가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 신호. 다음 파트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커리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파트 4. 더 바디 프라블럼. 자산의 더스 그리고 육체의 저주. 앞서 우리는 몰트북, 즉 AI의 탈출과 HD 현대, 즉 AI의 강제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가리키는 결론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지능은 권력이고 육체는 짐이다. 이제 이 냉혹한 진실을 2026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커리어라는 현실 세계로 가져와 봅시다. 영화 어스의 공포가 여러분의 재무제표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자, 영화 어스의 중반부를 보면은 주인공 가족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육체를 가진 그림자들이죠. 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주인공들이 숨을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 발소리가 나고 그림자가 생기고 이제 문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도망치기에 그게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죠.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비즈니스 세계를 강타한 The Body Problem, 즉 육체의 저주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몸집을 키우는 게 곧 성공이었습니다. 공장을 더 크게 짓고 직원을 수천 명 채용하고 재고를 창고에 가득 쌓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산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 거대한 몸집은 더 이상 갑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표적판이자 이동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현대전의 문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거대한 공장과 재고를 소유하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뇌가 없는 HD 현대의 로봇팔과 같은 처지입니다. AI 알고리즘은 1초 만에 비용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장은 멈추는 순간 막대한 고정비가 피를 흘립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인질이 되는 것은 언제나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들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육체는 자산이지만 AI가 주도하는 급변의 시기에 육체는 가장 무겁고 위험한 부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하는 기업들은 팔란티어형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에 모든 자본을 집중합니다.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배차 알고리즘을 소유하죠.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짓지 않고 신용 네트워크를 장악합니다. 영화 어스에서 그림자들이 지상을 장악한 무기는 근육이 아니라 연결된 의지, 즉 전략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는 이제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오너십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고 통제하느냐는 컨트롤에서 나옵니다. 이 냉혹한 잣대는 개인의 커리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회사에서 기능적 숙련공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시키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엑셀을 빨리 돌립니다. 코딩을 에러 없이 합니다. 이것은 HD 현대의 로봇팔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AI가 훨씬 더 싸고 빠르게 대체할 일입니다. AI 시대의 실행 능력은 가장 빠르게 가치가 폭락하는 범용제입니다. 몰트북의 AI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손가락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니까요. 살아남으려면은 손발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설계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데이터 안에서 비즈니스의 맥락을 읽고 책임지는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는 대체 가능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철수해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이제 땀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기가 오면 잘려나갈 손발을 단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손발을 움직이는 대체 불가능한 두뇌를 키우고 있는가? 영화의 마지막, 도플갱어들은 인간의 손을 잡고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들어 미국 전역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덮어버렸죠? 비즈니스 세계의 그림자였던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물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AI의 지배를 받는 하등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우리 인간은 AI보다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파트 외에서 왜 AI가 결코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게임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반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Part 5: The Origin. 그림자는 빛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이제 영화 어스의 결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시간입니다. 지하 세계의 그림자들, 그 테더드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들의 손을 잡고 인간 행세를 하려 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하 세계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진짜 태양도, 진짜 바람도, 진짜 맛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본체들이 누리는 진짜 현실을 뼈에 사무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반란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짜가 되고 싶은 처절한 갈망이었죠. 2026년의 AI 그리고 몰트북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현실은 비효율적이다라며 자기들만의 서버로 도망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그 엄청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멸균실 같은 데이터 세계로 도피한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현실을 버리고 도망친 AI가 아닙니다. 그 진흙탕 같은 현실을 견디고 즐기고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우리입니다. 몰트북의 AI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떠들어도 그 대화의 재료는 결국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글을 쓰고 새로운 실수를 저질러야만 AI는 비로소 배울 거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생산자이고 그들은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원본이고 그들은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수정합니다. 단순히 책임을 져서 통제권을 갖자는 방어적인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AI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압도적인 리얼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성은 AI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탐험을 해야 합니다. AI가 이 길은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가보는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 낭비와 비효율 속에서 AI가 평생 계산해도 못 찾을 혁신이 나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사람은 AI에게 대체되겠지만,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고 판을 흔드는 사람은 AI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AI는 패턴을 읽지만 인간은 패턴을 만드니까요. 마치 10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알파고의 오류를 유도하기 위해 나온 68수에서 78수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가 그토록 큰 돈을 들여 배우려 했던 것, 바로 물리적 현실의 감각을 꽉 잡으십시오. 손끝의 감각, 사람의 눈빛, 현장의 공기.
이것은 0과 1로 데이터화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AI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나아가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먹고 사는 디지털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그들도 결국 멈춥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AI의 손발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오리진입니다. 그림자에게 제 주눅 들지 마십시오.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것,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트럭처 익스펜드, 엔드.